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한 가운데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9일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재원과 특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일본해 동해로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이런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 같은 불안정을 조성하는 추가 행위를 삼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이번 일이 미국과 동맹의 인명과 영토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8번째로 한국 군 당국이 발사 지점을 심포 동쪽 해상으로 언급한 점으로 미뤄 북한이 잠수함에서 첫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19일 워싱턴에서는 미한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만납니다. 앞서 성김 대표는 18일 미한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 또 대화에 열려 있지만 유엔 대북결의 이행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intent remains the same.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Even a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성김 대표는 이어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인권에 중점을 두는 것에 맞춰 계속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납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인도적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노규덕 본부장과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 등도 논의했다면서 이번 주 서울을 방문해 이런 논의들과 다른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다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9일 오후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에게 북한이 발사한 것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일 가능성을 포함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 검토를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전에 후쿠시마현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교토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피해자들의 원통함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지원 국정원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D&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내각정보관이 참여하는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개최됐으며 18일에는 미한 또 한일 정보기관장 양자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보기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와 현안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평가했으며 대북 현안 외에 글로벌 공급망 기술 유출 등 경제 안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앞으로 3국의 정보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미국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과 법률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 이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이 20년 전보다 933% 증가하는 등 제재가 성과를 거뒀지만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제재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 제재를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은 지난 2000년 9.11 테러 당시 912건에서 올해 현재 9,421건으로 9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부과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명령과 법안도 2000년 69개에서 올해 176개로 3배가량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이 9%를 차지해 국가별로는 21%인 이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2000년엔 이란, 유고슬라비아, 리비아, 이라크, 쿠바 등이 제재 대상 주요 5개국이었는데 20년 만에 북한을 겨냥한 법률과 행정명령 등이 급증한 겁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국가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해 국무부와 긴밀히 조율하며 제재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테러 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과 상업 시장을 활용한 석유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데 제재가 기여했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이었던 칼리 카르텔의 위장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동결해 압류했으며 9.11 테러 이후 1,600개 이상의 테러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사실도 밝혔습니다. 윌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재는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검토는 이 강력한 도구가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데모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제재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동반국,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가 급변하는 금융세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것들을 다루기 위한 기술을 현대화하고 인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뷰에이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검찰이 최근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북한의 자금 몰수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란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 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세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제출된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소장 2곳 모두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보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런 행위가 자금 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가상화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를 제목으로 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북한 등 미국의 제재 국가들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미국인이나 미국 금융기관 등이 북한 등 특정 국가와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북한과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프리 에버하트 미국 비확산 담당 특사는 18일 유엔 제1위원회에서 핵 비확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우리의 제안은 유효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주둔 미군의 안보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